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평 안 듣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총평은 말 그대로 이제 큰 그림, 빅픽처를 그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총평 꼭 듣고 나서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총평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들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1번 문항부터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항 1번 하면 이제 고정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발문을 봤더니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해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대비시켜라 라고 하는 문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 보실 때에 기억에서 디귿이 자연현상이냐 사회문화현상이냐 라는 거 빠르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기억을 봤더니요. 북극의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온난화에 의해서 다른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입니다. 니은 내려가면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다 체크를 하고요. 디귿 보시면 기후협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 역시 인간의 의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이다. 일단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은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라고 했는데 가치함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보시면 니은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라고 했는데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특수성도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연현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법칙 발견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법칙 발견이 용이한 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5번 별표 치겠습니다.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매력적인 이제 오답이 제시된 선지인데요. 5번을 보시면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다르게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이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달리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2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관점이다 라고 발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의 경우에는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분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갑을 봤더니 사회 구조라는 것은 기득권층의 지배를 바탕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갈등론입니다. 기득권에 의해서 지배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전형적인 설명이 나타나 있고요. 을을 봤더니 사회 구조는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유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의 규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일정한 사람들만이 특정한 계층만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합의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론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기억을 봤더니 갑의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통해서 사회적 희소 가치가 배분된다고 본다. 갈등론의 전형적인 서술입니다. 맞는 서술이고요. 니은 보면은 을의 관점은 사회 구조가 스스로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능론에서 볼 때는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조화와 평화를 이루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각자가 여러 가지 사회 구조나 제도가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니까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보시면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다르게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틀린 설명입니다. 지금 갈등론과 기능론은 굉장히 다른 관점 같지만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깨닫지 못했더라도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회 구조를 이제 분석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얘도 디귿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체크가 가능하죠. 자, 리을 보시면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다르게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구조의 변동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의 경우에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가 일시적으로 아픈 것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구조의 변동을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기억과 니은이 답이다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양적 연구 절차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일단은 우리가 양적 연구 절차이다 라고 하는 단서도 문제 발문에서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나다라 마를 보았더니 일단 순서는 일반적인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 보면서 맞춰 나갈 텐데요. 1번 선지 봤더니 가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 단계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연구 절차의 단계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을 때 가치 중립이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되는 상황이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치 중립이 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가설을 설정하는 것, 또 내가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을 쓸 것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등의 연구 설계라고 하는 단계는요, 가치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누가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가치가 개입이 됩니다. 반면에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 그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우리가 가치 중립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아직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인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낚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요, 이거 자체가 가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2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3번 선지를 보시면 다에서는 가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별표 치겠습니다. 가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가설의 검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의 검증은 마단계에 있어서 답이 아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4번을 보시면요, 라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라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죠. 그죠? 답이 아닙니다. 5번 보시면 마에서는 연구 기간, 연구 대상 등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단계에 해당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사례에 나타난 연구 윤리상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연구 윤리상의 문제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시문에서 어떤 게 문제점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이제 찾고
그것과 부합하는 선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것이 내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짝 이제 거꾸로 가셔도 됩니다. 선지에서 대략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답으로 주었는데 이 중에서 부합하는 건 뭐지? 라고 이제 역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후자와 같은 방법은 내가 언어 영역이 살짝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는 제시문부터 한번 볼게요. 고등학생 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아마 양적 연구를 했겠죠. 갑은 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자신의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이제 가설을 설정을 했을 때에 그 가설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아닌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제 연구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만 선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자의적인 자료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 자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대로 한 거다 라고 해서 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 5 선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연구 결과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한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꼼꼼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하는 거 별표 치고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가 흔히 조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5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수치가 그랬는데 이것을 50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3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숫자를 변경하는 것만이 조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자료를 누락시키는 것, 제외하는 것 이것도 다 조작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료를 조작한 거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문지를 나눠줬을 때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 5번 보시면요.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하였다. 아예 제시문에서 이러한 것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또 쉽게 2번으로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5번 넘어갈게요. 5번 보면은 가불의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발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미리 제시문을 보기 전에 내가 찾아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문화 이해 태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이게 절대주의적인 태도냐 아니면 상대주의적인 태도냐 라는 것을 나누셔야 되고 절대주의라면 이것이 문화 상대주의냐 아니면 자문화 중심주의냐 문화 사대주의냐 아니면 자문화 중심주의냐 라고 이제 두 개를 나누셔야 됩니다. 일단 갑을 보면은요. 자, 동그라미국의 사람들은 소의 배설물에 진흙이나 지푸라기 등을 섞어서 집을 짓는다고 해. 우리나라의 한옥과 비교하면 너무 미개하고 불결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을을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소를 신성시하는 또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소의 배설물에 정화와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는다. 소의 배설물로 집을 짓는 것은 그들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해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상대를 이해하고 있어서 문화 상대주의구나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선지 보시면은요. 갑의 태도는 문화의 우열을 가리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 갑의 태도는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낮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우수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계기가 되는 거겠죠.
3번을 보시면요. 을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널리 퍼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아니라 갑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다르게 타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타문화 수용에 가장 이제 적극적인 것은 문화 4대주의다라고 이제 볼만하지만 갑과 을만을 비교를 했을 때에는 자문화 중심보다는 상대주의가 이제 더 가능하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을의 태도는 갑의 태도와 다르게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고요.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서 조항이 나와 있긴 한데요. 발문에서 연구 방법 A, B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 이거 양적 연구 아니면 질적 연구에 대한 문제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 성적 자료를 분석하여서 스트레스 지수와 학업 성취도 간의 부의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겠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A가 뭐가 된다? 양적 연구. B를 보았더니 3개월 이상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의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격 수업 후에 사회적 관계 또는 이제 정서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질적 연구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뭔가 우리가 상관관계, 수치 간의 상관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 또 자료 수집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요. A가 양적, B는 질적이다 라고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봤더니 방법론적인 이원론을 A가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원론을 전제로 하는 것은 B입니다. 3번 보시면 B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변인 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3번 선지 틀렸고요. 4번 보시면 A는 B와 다르게 인간행위 이면에 담긴 의미 파악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A, B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심층적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관적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질적 연구 방법이죠. 5번 보시면 B는 A에 비해서 계량화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양적 연구가 수치와 계량화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가 역시 바뀌어서 5번도 틀린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갈게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문이 나왔을 때에는요. 어떤 제시문 자료를 보기 전에 내가 아는 탐구 태도 4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야 여러분이 실제로 봤을 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자, 탐구 태도 4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객관적인 태도, 개방적인 태도, 성찰적인 태도, 상대적인 태도 이렇게 4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각각이 뭐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그 단어가 직접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의 맥락을 살펴보시면요. 가의 경우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의 편견도 들어가면 안 되고 나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바라보는 거 이것을 객관적인 태도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나의 경우는 연구자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개방적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픈마인드, 그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요. 기억은 가가 제3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관찰하는 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활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3자라는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외의 누군가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싸움이 생겼을 때 나도 아니고 그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이해관계 또 이 싸움에 얽힌 상대방의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관점이다 라고 하면 객관적인 태도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의 경우는요. 나는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니은도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편견 없이 무언가를 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객관과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끝까지 읽어보면은 결국은 포인트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개방적인 태도에 대한 설명이 맞고 요 말이 그쵸? 개방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 니은도 보기 니은도 맞는 것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을 보시면 가는 나와 다르게 특정 주장이나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나를 바꿔야겠죠. 특정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거 무조건 뭐 잘못됐어. 무조건 오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둘 다 이제 잘못된 태도이니까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격하는 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좀 일단 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깝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보시면 나는 가와 다르게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분리함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역시 가와 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복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사 갑의 1일 계획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능 기출을 풀다 보면은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식으로 이제 발문이 출제되는 것도 주제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사회화 와 관련된 것들이라서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시문에 보면은요. 뭐뭐 대학, 뭐뭐 회사, 뭐뭐 동호회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집단에 대한 사회 조직과 집단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이제 방향을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시문을 보고 선지를 이제 푸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지를 보고 그 선지와 제시문이 맞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역시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를 봤더니 기억의 경우는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을 얘기할 때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집단을 우리가 공동사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동사회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대학이 공동사회의 사례인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데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결합된 이익사회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번 보시면은 니은은 디귿과 다르게 비공식적인 통제가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통제라고 하는 것은 1차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사회 같이 조금 이제 친밀한 관계가 주를 이루는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니은은 회사고 디귿은 학교 내 교사 독서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둘을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회사보다는 독서 동호회에서 비공식적인 통제가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은 리을과 다르게 본질 의지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 의지다,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르치는 집단 역시 공동사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 발생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연 발생? 이거 자발적으로 형성이 된 거네 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 발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자연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네이처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이다 그러면 약간 내추럴하게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볼런티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과 자발은 다르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자, 3번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귿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사, 독서, 동호회고요. 리을이 우리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바뀌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디귿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장인데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공동사회냐 아니면 이익사회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과 니은을 보시면요, 둘 다 뭡니까? 둘 다 이익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4번은 틀린 답인 거고요. 5번 보겠습니다. 니은과 리을은 친밀한 대면 접촉이 중심이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의 경우에는 회사, 리을의 경우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회사와 가족을 구분하는 질문으로서는 친밀한 대면 접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라고 체크하겠고요.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조직 유형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조직은 우리가 꽤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단서 조항을 봤더니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그 다음 자발적 결사체다 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활용을 할 텐데, 제시문을 한번 봤더니요, 일단 선생님이 A에서 C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한 학생이 A는 B를 전제로만 존재합니다. C는 공통의 관심사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사가 모두 옳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사의 말을 일단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학생의 두 말이 맞다 라고 전제를 하고 풀면 되겠구나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A는 B를 전제로만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조직 내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가 비공식 조직, B가 공식 조직이 될 테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남은 C가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A에 해당한다. 여러분,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공식 조직의 형태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다. 2번 보시면 회사 내 동호회는 B에 해당한다. B가 아니라 A에 해당하겠죠. 3번, C는 구성원들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고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징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이제 자발적 결사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 A는 C와 다르게 이익사회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도 C도 일반 이익사회에 이제 해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틀린 답이다. 5번 보시면 B는 A에 비해서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A와 B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대면적인 접촉이 주로 일어나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공식 조직보다는 비공식 조직이겠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문화의 속성과 그것이 부각된 사례이다. 이것에 대한 이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의 속성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고 단서조항으로 알려줬습니다. 공유 아니면 변동 아니면 전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사례를 보고 일단은 속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를 봤더니 고대의 목욕은 관념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종교적인 의례였지만 오늘날에는 청결과 위생을 위한 일상적인 행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동일한 것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B의 경우는 자, 이 나라의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노천탕에서 이제 목욕을 즐기는데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 사례는 이 나라에서만 이러한 문화가 공유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공유성 나타나고 있고, C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대중 목욕탕의 등장으로 이태리 타월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고 목욕 관리사라는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자, 하나가 나타났더니 연쇄적으로 이런 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또 연쇄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서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의 사례가 전체성이구나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기억 보겠습니다. 자,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의 내용이 변화한다. 우리가 변동성의 아주 전형적인 이제 설명입니다. 니은 봤더니 B는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가 공유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죠? 니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C는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죠. 우리가 전체성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그 내용의 속성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문화를 볼 때 일부만 보지 말고, 그죠? 두루두루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깊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입니다. 리을 보시면 A씨는 B와 다르게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유성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맞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항 발문을 봤더니 선생님이랑 이제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이제 앞에 문항 풀 때 나왔던 건데요.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관점이다라고 하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뭐 것이냐, 미시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시문을 한번 요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이 문장으로 표현된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상황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황 정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나의 행위를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의미가 공유되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성이 중요하다. 그쵸?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선지를 한번 보면은요.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라는 것은 갈등론에 대한 서술이니까 틀렸고요. 2번. 자, 합의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기능론으로 이제 여러분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보시면 합의를 누가 했느냐. 특정 집단이 했기 때문에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개인이 상황 정의를 토대로 타인과 상호작용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선생님이 자, 요거는 상황 정의야 라고 이제 한 문장을 한 단어로 변환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단 분석 단위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정의의 주체는 우리가 사회 구조나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개인이 되는 거다라는 것도 체크 함께 해주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4번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워낙 이제 상호 이런 것들 이제 단어가 여러분이 뭔가 이제 키워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답으로 이제 체크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은데요. 여러분 상호 의존적으로 뭔가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요.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기능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로서 사회 유기체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유기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유기체를 보시면요. 각각의 기관이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설명은 우리가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보시면 사회 문제를 구성요소 중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건 역시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3번으로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겠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수집 방법이 5개인데 단서 조항에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다 라고 제안을 주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적절한 방법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봤더니 청소년 일탈행동의 원인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을 분석하여서 일탈행동을 유형을 원인별로 이제 분류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선행 연구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문헌 연구입니다. B를 보면은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일탈 행동, 횟수 등을 묻는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화된 문항이다라고 하는 거 별표 치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요. 이게 질문지입니다. 질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B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질문지법. 구조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설문지를 보면은요. 자, 뭐에 대한 연구다. 1번 뭐고, 2번 뭐고, 3번 뭐고 이렇게 절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우리가 구조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C 보겠습니다. C는 우리가 3가지 중에서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특히나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보지 않고 체크를 해보시면 일탈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랑 완전히 대비되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면접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지금 문헌연구, 질문지, 면접 정확하게 3개가 맞죠? 그럼 답이 맞는 겁니다. 자, 지금 선지 분석 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실제성이 높은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여기서 이제 실제라는 것은 리얼리티를 얘기하는 거라서 참여 관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여러분 A는 문헌 연구죠. 2번 보시면 B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인 처리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정답입니다. 질문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로 나타내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통계적인 처리,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3번 보시면 A는 C에 비해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인 교감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인 교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 라포 형성이 중요한 것은 면접법이죠.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도 별표.
이거 한때 정말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수능 기출에서 되게 좋아하던 이제 어려운 문항이었는데요. 자, 지금 B는 C와 다르게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바로 B, C가 무엇인지를 이제 대입을 시켜보시면 질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B가 됐든 C가 됐든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많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급식 만족도가 어떠냐? 여러분 이번에 뭐 수학여행 갔는데 만족도 어떠냐? 방과 후 만족도 어떠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만족도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주관적인 인식이죠. 그렇죠?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5번 보시면 자, A와 C는 B와 다르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것은 B와 C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와 기관 A에서 C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이렇게 발문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사회와 기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느냐라고 해서 yes라고 하면 공식, 아니면 이제 비공식 기관이 되는 거고요. 자, 전문적인 내용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yes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2차적인 사회화 기관, 아니다라고 하면 1차.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각각 이제 맞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찾아볼 텐데, 일단 우리가 A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요,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자 2차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러면 학교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A에서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지워지고요. 일단 두 개가 남습니다. 자, 3번 아니면 5번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B에 들어갈 아이들이 누가 해당이 되는지를 이제 또 찾아보시면요. B는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사회화 기관이어야 됩니다. 자, 회사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고요. 대중매체 역시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며 둘 다 2차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아직은 3번인지 5번인지 답이 뭔지 알 수 없고요. C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C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면서 우리가 1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를 보시면 회사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2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또래 집단은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며 1차적인 사회화 기관이냐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 3번이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사회화의 유형 AB에 대한 옳은 설명 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주어졌고요. A와 C는 제사회화 아니면 얘기사회화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일단은 A에서 B가 각각 뭐에 해당하는지부터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사회화는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사회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규범, 가치 및 행동 양식을 이제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사회화. 그럼 재사회화 개념 이번에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이런 게 재사회화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포인트,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요겁니다, 요거. 이전과는 다른. 그죠?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그냥 사회화이냐, 아니면 특별하게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요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걸 배우는 거냐, 아니냐라는 거, 이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남은 B는 사실은 얘기사회화일 것이 너무도 이제 명백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되는 행동 양식을 미리 학습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내가 그러한 지위를 갖기 전에, 그죠? 미리 학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화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보기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요. 자, A로 인해 기존 사회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제사회화의 경우 여러분 좀 편한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뭐 영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회화가 필요하잖아요. 대표적인 제사회화 뭐가 필요할까? 이제 언어가 필요한 건데요. 선생님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영국에 가면 영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대체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이민 가셔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 보면은 한국말이 오히려 이제 낯설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회화로 인해서 기존의 내용이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A의 사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들 수 있다. 그죠? 새로운 환경에 노인분들이 적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B의 사례로 디귿을 보시면 B의 사례로 입사 전 예비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입사 전이다.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가 예기사회화, 예비사회화가 맞아서 맞는 복이고요. 리을 보시면 A는 B와 다르게 개인이 사회 변화 및 자신의 지위 변화에 적응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예기이든 아니면 제사회이든 뭐든지 다 기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가불의 문화 이해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라. 여러분 공부를 사실 이제 꼼꼼하게 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 이 발문을 보면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 또 나왔네.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냐, 문화 4대주의냐, 상대주의냐 라고 하는 문항이구나 라고 이제 착각하실 수가 있지만 발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이해의 관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이해의 태도와 관점이 다르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문화 이해의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느냐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게 비교론이냐, 총체론이냐, 상대론이냐 라고 나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요. 제시문 보겠습니다. 자, 갑은 베일을 착용하는 어떤 부족의 의복 문화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베일을 착용하는 문화에는 영적인 정숙함의 표현이라는 종교적인 요인도 있고요.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권이 과시라는 사회적인 요인 등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데 이것을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이렇고 사회적으로는 이렇고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고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어 다양하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은 이것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를 뭐라고? 총체적인 관점이다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을은 두 번째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을은 세계의 음식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이제 곡물과 해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한 요리는 많지만 또 이 나라와는 다르게 육류를 이용한 요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나라는 어떻지? 이 나라는 어떻지? 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비교론적인 관점이다 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문화 상대주의냐 4대주의냐 자문화 중심주의냐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문화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생활 양식이다. 그죠? 총체론의 전형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맞고요. 니은 을의 관점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다. 비교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디귿 보시면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다르게 자문화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비교론적인 관점이고요. 자, 리을 보시면 을의 관점은 갑과 다르게 모든 문화는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화가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그죠? 여기서 이제 나와 있지도 않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요. 다른 나라, 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거스르는 문화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문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문화 상대주의일 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 체크하고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서 자, 지금 4가지 사례가 주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사용된 문화의 의미를 설명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좁은 의미의 문화냐 넓은 의미의 문화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청소년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 생활 양식의 총체죠. 문화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예술적인 거, 그죠? 세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입니다. 문화 인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 한국 문화도 우리가 청소년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생활 양식의 총체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A와 D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된 거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번을 봤더니 A의 문화는 교양이나 예술과 같이 세련된 행동 양식만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에 대한 설명이죠. 좁은 의미의 문화.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B의 문화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요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난도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의미인데 이런 거 해서 내가 틀렸다라고 체크한 학생들도 아, 이거 넓은 의미의 문화인데 좁은 의미네, 틀렸어 라고 해서 이제 운 좋게 답이 아님을 체크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볼지라도 모든 행동을 우리가 문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거, 그죠? 배워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것 자체는 넓은 의미의 문화에도 쓸 수 없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문화는 A와 다르게 평가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문화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문명과 이제 비슷하게 쓰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에는 평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체크를 하시고 4번 보겠습니다. C의 문화는 D와 다르게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동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C가 됐든 D가 됐든 좁은 의미가 됐든 넓은 의미가 됐든 후천적인 학습된 행동 양식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보겠습니다. 자, D의 문화는 C와 다르게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틀렸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선생님이 우리가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 대해서 문제 풀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은 요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역할, 성취, 지위, 뭐 사회와 기관 등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 보고 제시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요. 1번을 봤더니 동그라미 기억은 성취, 지위, 니은은 귀속지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막내딸입니다. 이거 귀속지위고요. 니은은 뭡니까? 농구선수. 우리가 성취지위니까 1번 틀렸습니다. 2번을 봤더니 디귿, 후보선수로 활동을 하였고 이것은 우리가 농구선수다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할이 아니라 역할, 행동이죠. 실제로 했기 때문에 기대되는 게 아니라 역할, 행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리을은 역할 갈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리을은 농구를 계속할지 아니면은 다른 진로를 선택할지 라고 하는 것인데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역할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많이 요구되는 역할들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나타나는 갈등을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데 내가 농구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진로를 선택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고민입니다. 역할 갈등이라고 절대 할 수 없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대표 여자 농구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가대표 여자 농구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고요. 비읍 보면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18번 보겠습니다. 일탈이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부터 보겠습니다.
일탈은 행위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결과로 나타난다. 낙인 이론입니다. 그죠? 나를 봤더니 일탈은 타인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다.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탈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일탈 행동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교제 이론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가의 경우에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다. 이것은 이제 아노미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나는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별표 치겠습니다. 우리가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다 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나는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중시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무규범 상태, 아노미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가는 나와 다르게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본다 라고 하는데 정답입니다. 우리가 낙인 이론에서는 우리가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5번 보겠습니다. 나는 가와 다르게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을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와 나의 공통점은 둘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라고 쓰면 안 됩니다. 공통점은 둘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문을 잘 보셔야겠죠? 관점이지만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사회 명목론이냐 아니면 실제론이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사회자에 대해서 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팀출 경기는 단체 경기다. 선수 개개인 역량보다는 3명의 선수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체계적인 팀 전술이 필요하다. 개개인보다는 팀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사회 구조, 그죠? 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을 봤더니 단체 경기라고는 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개인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명목론입니다. 이에 따라 1번 선지를 보시면 자, 갑의 관점은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중시한다. 이것은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번 갑의 관점은 사회의 속성이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죠. 3번 을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회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습니다. 4번 을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명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름에 불과하다. 그죠? 4번 답이고 5번 보시면 을의 관점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는 사회의 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을의 관점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식 개혁을 더 강조하겠죠. 그래서 답 4번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우리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가장 이제 난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뒷문항에 배치를 시켜놓은 문항이긴 합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요. 이것은 우리가 실험법이구나 라는 게 이제 체크가 가능합니다. 연구자 갑은 기존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 도입이 프로그래밍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뭐다? 독립 변인. 그렇죠?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는 것이 종속 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그렇죠? 내가 추출한 표본입니다.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 점수를 측정하는 사전 검사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능력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수치화한 것이기 때문에 니은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타났다라는 거 이제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A, B 두 집단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였습니다. 2개월간 디귿, A 집단에는 기존에 대면 수업을 했고 B 집단에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프로그래밍 능력 점수를 사후 검사했습니다. 자, 일단 A 집단과 B 집단이 어디가 실험 집단이고 어디가 통제 집단이냐라는 것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실험 집단이 앞에 나오는 기술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실험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후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정의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죠. 실험 집단이라는 것은 독립변인을 처치한, 그죠?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에 조작을 가한 집단이기 때문에 자, 독립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수업이었죠.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실험 집단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B 집단이 실험 집단이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하시는 거죠. 자, 갑은 사후 검사의 프로그래밍 능력 점수가 사전 검사에 비해서 A 집단은 30% 높아졌고 B 집단은 20% 높아졌다고 분석을 하였는데 자,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A 집단의 경우에는 사전 검사에서 60점이 나왔는데 30%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0에 30%면 18이기 때문에 여기는 78이 되겠죠. B집단의 경우는 20%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20%가 70 높아져서 72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거에 120을 한 게 이제 72가 퍼센트로 환산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로 나눠보시면 B집단은 원래는 60점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가 가능하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일단 선지 1번을 보시면요. 기억은 종속 변수다. 우리 독립 변수라고 체크를 했고요. 자, 2번. 니은은 독립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는 맞지만 종속 변수였다. 틀렸고요. 3번 보시면 자, 디귿은 통제 집단, 디귿이 A 집단이니까 통제 집단이고요. 리을이 실험 집단입니다. 답은 쉽게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미음은 온라인 수업 도입에 근거가 된다. 근거가 되지 않겠죠. 오히려 내가 세운 가설과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근거가 될 수 없다. 5번 보시면 가는 78점, 나는 60점이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가 틀렸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항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핵심적인 개념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선생님이랑 이제 체크하면서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아시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제 이번 시험 체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또 다른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